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증원해서 4,000명을 더 뽑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방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또 더 필요한 보완책은 뭔지 보건의료단체 쪽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료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의사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문제점들이 여러 차례 제시가 됐고요. 또 정부가 이번에 의사 인력을 보강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일단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공공의료를 많이 강화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대생 늘리기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로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꼭 해야 되는 의료진 인력 확충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가 이제 필요한 인력은 공공의료 부분에서 필수의료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 계획을 보게 되면은 사실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지역 의사 할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간 300명 정도를 배정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전부 이제 공공의료 기관에서 수련하고 교육받고 공공의료 기관에서 한 10년 정도 의무 복무하는 이런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네. 이 기관에 대한 어떤 공공의료 기관 이야기가 다 빠져서 사실은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사립의과대학이나 사립대 병원 아니면 민간 병원에서 사실은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기간의 또 10년 산정이 전문의가 되고 나서가 아니고 수련 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저희 이제 국민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지만 수련 기간이 이런 필수 의료 부분에 소아외과라든지 외상외과 이런 부분들은 사실 펠로우 전임의까지 다 하게 되면 예. 거의 한 7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3년 정도만 사실 지역에서 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번에 이 400명 중에 한 50명 정도는 의과학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양성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의과학자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기초의학이나 비임상 연구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의료기기 업체나 제약업체나 아니면 화장품 업체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어서 예. 이거는 슬쩍 지금 산업계의 요구를 여기다 끼워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2022년부터죠.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간 의사 400명을 더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일단 규모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규모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만 이번에 발표된 계획을 보면 이제 400명을 더 늘리는 것에 비추어 네. 공공의료기관을 더 확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400명을 더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확충하는 안은 사실 49명짜리 공공의대 하나만 발표했기 때문에 예. 그런 안들이 예를 들면 400명 정도를 교육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권역별로 4군데를 더 확충한다든지 이렇게 네네. 하면 인력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력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일단 우리나라 의사 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OECD 평균이 한 3.4명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 2.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보다 확실히 의사 수가 더 늘어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절대적으로 그렇고 또 여기 예. 좀 첨언을 드리면 네. 이 1000명당 2.4명의 한의사 선생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한의사 선생님들이 1000명당 0.6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들도 물론 근골격계 질환이나 아니면 아주 경증 질환에 도움을 주시지만 예. 사실 저희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하는 감염내과, 외상외과, 소아외과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1.8명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OECD 국가 평균이나 다른 주요 선진국들, 일본이나 이런 미국 같은 나라도 의사 수가 좀 적은 나라인데 네. 견주어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난 해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냥 겨우 그런 나라들을 맞춰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수가 더 늘어날수록 의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이제 앞서서 정부가 400명을 더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부분 민간 사립대학에 해당한다고 지금 지적하셨죠? 예,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정부가 네. 이번에 새로 더 이런 인력을 보강해서 TO를 늘려주는 곳이
의대 정원이 현재 40명에서 49명 같이 적은 대학을 지칭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40명에서 49명인 대학들이 대부분 다 사립대학이고요. 아, 예, 특히나 뭐 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을 이제 위시한 이런 예. 곳들이 사실은 의과대학 정원이 되게 적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런 곳들이 또 지방에 병원이 다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 지적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민간 사립대학보다는 공공의료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인력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의료 인력을 이제 확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교육 과정 자체가 이제 국공립에서 사실은 교육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이제 사립대학의 어떤 정원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이 정책이 가게 된다면 애초에 이제 목적한 바랑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예. 최근에 이제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돼서 저희 이제 병원의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그전에는 뭐 100시간, 120시간 주간 막 이렇게 일을 했지만 지금 그렇게 네네. 하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주요 사립대학에 사실 인력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TO 확대가 사실은 그런 인력 확충, 산업 예비군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예. 사실 사립대가 사실 배불리는 그런 결과로만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는 분명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뭐 공공과 민간 의료 간의 이런 격차도 격차지만 또 보면은 수도권과 지역의 또 격차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번에 그 400명 증원하는 인력 중에 300명은 지역 의사로 뽑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이 지역 불균등을 막기 위해서 지역 할당 의사제를 그동안 주장을 해온 것인데 네. 저희가 생각한 지역 할당 의사제는 이제 지역에 사실은 제일 취약한 부분이 공공의료기관, 뭐 지방의료원이나 이런 곳들에 근무할 의사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일하게끔 10년 정도를 그것도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희는 설계를 해서 주로 주장을 해왔는데 네네. 이번 계획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련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 실제로 수련 기간 끝나고 나서 뭐 지역에서 전문의로서 한 3년 정도 일하고 나서는 네. 사실 이런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뭐 다시 또 수도권으로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전문의가 되고 나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는 기간도 국공립대로 한정하는 게 국공립 대학이 아니라 국공립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립 그 민간 의료기관들이 인력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가 이렇게 장학금을 내가면서 인력을 그렇죠. 양성한다는 것도 약간은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아, 그 지역 그 대학에 장학금을 주면서까지 그 의료진을 보충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방으로 많은 인력들이 가지 않기 때문인데 이게 충분한 어떤 혜택이 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현재 이제 방안대로라면 사실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이상 의무 복무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하게끔 한다면 네.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사실은 이제 적정하게 진료를 하고 또 지역 주민하고 훨씬 더 밀접하게 이렇게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진료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나서 10년 정도 진료를 하고 이후에 나와서 개원을 하더라도 그 주변에 개원을 하는 경향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도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복무할 수 있는 근무할 수 있는 곳이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재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또 이제 100명은 특수 전문 분야 그리고 의과학 분야 전문 인력으로 뽑겠다라고 했거든요. 앞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또 좀 더 문제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특수 전문 분야 50명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산업계 종사 의사인 이제 의과학 분야 50명 때문에 예. 약간 좀 끼워넣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고요. 뭐 그 부분을 특별히 또 강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역학조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임상의사를 하다가 또 역학조사관 할 수도 있고 지역의사 할당이 됐다가 역학조사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역학조사관만으로 의사를 양성한다는 것 자체도 좀 약간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똑같은 과정으로 봤을 때 저희가 산업계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별도로 이렇게 50명씩 양성한다는 것도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고 예. 이렇게 딱 정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산업계는 매우 좋겠지만 사실 임상의사가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저희 지금 대전제 하에서 봤을 때는 400명 늘리는 것도 지금 힘들었는데 그중에 50명을 사실 산업계에 종사하는 의사로 배정하는 것은
매우 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 산업계 종사하시는 의사분들이 사실은 뭐 각종 의료기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어떤 영리적인 이런 부분들의 개발에도 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저희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는 현재의 어떤 대의와 맞춰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내놓은 상황인데 지금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좀 강력하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에 뭐 총파업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 자체로서 현재 이런 의사 증원 계획에 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네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정원 자체도 뭐 숫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하는 거는 사실 국민들을 볼모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정책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고 국민들 볼모로 해서 뭔가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들을 자꾸 거론하는 거는 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파업보다는 일단 정부가 안을 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예, 협회도 뭐 지금 배치 문제가 더 중요하고 네네. 인력 증원은 후순위라고 주장을 한다면 예.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명확한 의견들을 좀 많이 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관련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추가 성명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